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8월은 공모주가 몇 종목 안 되죠. 그래서 모두 청약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미리 알아볼 대성 하이텍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다음 주 청약을 하는데요. 9일과 10일에 청약을 합니다. 환불일은 12일 금요일이 되고요. 그래서 같은 주에 청약하는 소카와는 일정이 겹쳤습니다. 과연 두 종목 모두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소카는 환불 기간이 5일이더라고요. 광복절이 끼어 있습니다. 소카를 비례 청약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망설여지는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성 하이텍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원래 정밀 부품을 만들고 납품하던 회사였는데요. 현재는 57개 고객사에 8,000개 부품을 위탁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다양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고객사들이 필요한 정밀 부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기술력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부품만 가공하는 것을 넘어서 가공하는 기계, 즉 자동 선반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 선반은 일본 회사들이 전 세계 점유율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기계는 해외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 하이텍은 OEM 방식으로 일본의 노무라라는 회사에게 자동 선반을 공급을 했고요.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이다.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 노무라를 대성 하이텍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협력업체가 원청을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죠. 특히 한국 협력업체가 일본 원청을 인수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성 하이텍은 노무라를 인수한 뒤에도 자동 선반은 노무라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 선반으로 현재 매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캐시카우로 키워내게 됩니다. 자동 선반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시계 부품이나 임플란트를 가공하는 것으로도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팩트 머시닝이라고 해서 소형 부품을 가공하는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컴팩트 머시닝은 자르고 뚫고 구멍을 넓히는, 즉 밀링, 드릴링, 보링 머신이 한 기계 안에 있으면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부품을 가공해 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컴팩트 머시닝은 스마트폰에 메탈 프레임을 가공하는 데 활용이 되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성 하이텍은 이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 협력업체들에게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 상장했던 세아 메카닉스 기억나시죠? 그 회사도 대성 하이텍의 고객사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자동 선반이 매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밀 부품과 컴팩트 머시닝 장비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성 하이텍의 주력 제품은 자동 선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테니까 컴팩트 머시닝 장비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이 장비를 많이 판매할 수 있느냐가 회사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무 현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인데도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가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유동 비율은 111%로 그럭저럭 있기는 한데 부채 비율이 300%가 넘습니다. 그동안에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을 시키면서 부채 비율을 조금씩 낮춰왔지만 아직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자금 중 50억 원으로는 채무를 상환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공모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요. 괜시리 신사업한다고 돈을 다 썼다가 나중에 돈이 없다고 또 유상증자를 할 확률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 청약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약 72만 주 매각되면서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65억 원이 최대 주주에게 돌아가는데요. 차라리 구주 매출을 하지 말고 신주로 모집하면서 공모 자금으로 회사 부채를 더욱 줄이는 선택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성 하이텍의 구주 매출은 다른 종목들보다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손익을 보면 20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다시 흑자 전환하였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나오는데 순이익률이 4% 정도가 적어집니다.
결국 이런 원인은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주 매출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8월에 청약하는 종목이라서 웬만하면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포함을 시킬 법도 한데 일단은 1분기 실적만으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혹시 상장하기 직전에 2분기 보고서를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면 상장일이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여하튼 1분기 매출은 약 255억 원이었는데 작년 1분기 매출 대비 100억 원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1분기만 보았을 때는 올해도 괜찮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청약 정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약 332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주 매출이 약 22%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에 46만 5천 주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배정 수량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죠. 미리 수요를 파악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은 수요 예측 결과를 말씀드릴 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데요. 비중 34% 정도가 유통이 되고 기존 주주 물량이 12.6% 되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은 공모주주 지분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전환사채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상장일부터 즉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공모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주식 수는 유동적이지만 일단은 상당 가격인 9,000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면 47만 6천 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됩니다. 상장일부터 즉시 나올 수 있는데요. 주당 가격이 6,300원이니까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도 거진 50%가 수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전환사채까지 포함을 한다면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약 500만 주 됩니다. 비중으로 36.4%이고요. 그래서 의무 확약이 좀 크게 걸리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유통 물량은 애매하다고 봅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온라인 청약 한도는 200%가 적용되니까 기본 한도는 5만 4천 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만 4천 주 기준으로 증거금은 2억 4,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최소 수량이 50주인데요. 최소 수량 50주라는 것을 보니 신한금투가 저를 힘들게 했던 위니아가 또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공모 가격이 10,000원 미만인 종목들은 이렇게 최소 수량을 50주, 100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쪽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위니아의 선입견은 가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모가 보겠습니다. 유사기업은 2개 회사였는데요. 삼익 THK, 화천기계였습니다. 최초에 4개 회사를 선정했다가 가장 높은 PER과 가장 낮은 PER 2개 종목은 제외를 했는데요. 그래서 평균 PER은 15.2가 됩니다. 그런데 유사기업인 삼익 THK는 공작기계 부품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화면 보시는 산업용 로봇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PER을 보면 20.6으로 공작기계를 만드는 종목치고는 평가가 높죠. 로봇 쪽으로 주목도가 높은 기업을 유사기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공모 가격을 조금 높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순이익인 약 98억 원을 공모가에 적용을 하는데요. 작년에 전환 우선주로 인해서 발생된 회계상 비용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1,700원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16% 할인율 적용하고 9,000원 책정하는데요. 상단 공모가인 9,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195억 원이 됩니다. 공모가 적용된 순이익이 98억 원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 PER은 12.2가 되는데요. PER이 코스피 평균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고 사업 자체가 공작기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단 공모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기차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개연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단 가격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자동 선반이라는 캐시카우와 2차 전지 쪽 수요가 기대되는 컴팩트 머시닝 장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높은데 구주 매출을 하는 것은 최대 주주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통 물량은 전환사채까지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리고 상단 공모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또한 소카와 청약 일정이 겹쳤죠. 그래서 소카의 수요 예측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성하이텍은 수요 예측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시가 되는데요.
결과 나오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청약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